안녕하세요. 여유로운 전기생활의 여생입니다. 이번 시간은 넘버링 시리즈 마지막 3편 단자대의 넘버링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번 시간에 배우는 단자대 넘버링까지 익히셔야 비로소 실제 작업을 들어갈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모의로 결선 작업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 제가 하는 스타일의 단자대 넘버링 방식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또 참고하시라고 다른 방식으로 하는 넘버링 방법도 설명드릴 건데, 보시고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넘버링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개 도면을 활용해서 실제로 어떻게 넘버링을 하면 될지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사실상 이번 단자대 넘버링까지 이해하시고 나면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이론사항에 대한 기본기는 다 갖추신 거라고 보시면 되니까 조금만 더 힘내셔서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자. 예를 들어 이 기구들을 여기 있는 회로도처럼 결선해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앞서 소켓 베이스와 제어기구 넘버링에서 말씀드렸듯 8핀 릴레이 같은 경우는 타이머 소켓 베이스에 결선을 해주게 되고, 램프나 버튼 같은 경우는 뒷면에 있는 단자에 결선을 해줘야 돼요. 이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 작은 사각형들이 모두 전선이 물리는 단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도면상 단자가 안 그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모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우선 전선을 결선하기 위해선 저희가 익힌 넘버링을 도면에 해줘야 합니다. 저번 편에서 했던 것처럼 주회로, 스위치, 전원부, 보조전선으로 넘버링을 해본다면, 퓨즈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 순서로 1번부터 4번까지 써주시면 됐었고, 푸시버튼 스위치 같은 경우는 B접점이 1, 2번, A접점이 3, 4번이었습니다. 전원부는 릴레이부터 쭉 써보면 8핀 릴레이의 경우는 2번, 7번이 전원부였어요. 그리고 램프는 1번, 2번으로 쓰면 됐었죠. 이제 나머지 릴레이의 보조접점을 봐야 합니다. 우선 X1끼리만 먼저 보면 A접점, B접점이 도면에 모두 있지만 두 접점의 단자는 그 어느 것도 공통선을 서로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공통 단자를 같은 번호로 부여할 수 없으니까 한쪽 접점의 단자에 1번 공통을 쓰면 다른 접점 단자엔 8번 공통을 써줘야만 합니다. 물론 이때 1번, 8번 위치는 마음대로 바뀌어도 상관은 없고요. 이때 A접점 같은 경우는 1번 공통의 A접점에 해당하는 번호를 쓰면 되니까 3번, B접점 같은 경우는 8번 공통의 B접점에 해당하는 번호를 쓰면 되니까 5번을 쓰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X2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A, B접점이 공통선을 공유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따라서 이 단자에 공통번호를 같은 것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편의상 공통선이 X1의 1번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X2의 공통단자도 1번으로 잡을게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쪽에 있는 B접점의 단자는 8번 공통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A접점 단자는 3번, B접점 단자는 4번을, 여기 있는 B접점 단자에는 5번을 부여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버링이 끝이 났어요. 이제 이 넘버링한 걸 바탕으로 실제 결선을 해보겠습니다. 결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결선은 단자와 단자 사이까지만 연결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퓨즈 2번에서 나온 선은 PB0에 1번까지만 선이 연결되어야 하고, PB0 2번에서 나온 선은 PB1에 3번, X1에 1번, PB2에 3번, X2에 1번까지만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퓨즈의 4번에서 나오는 선은 X1, X2에 7번, RL, GL의 2번이랑 연결돼야 할 겁니다. 결선 진행 방향은 넘버링과 마찬가지로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퓨즈 1번과 3번에선 주회로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결선이 될 거예요. 퓨즈는 세로로 설치하면 번호가 이렇게 된다고 했죠. 지금은 보조회로만 결선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우선 이 구간을 결선해보면 퓨즈 2번, PB0에 1번이 연결되겠죠. 참고로 다시 상기시켜드리면 푸시버튼의 번호 배치는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체크한 부분을 결선하면 이렇게 선을 이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 결선할 구간은 여기인데, 이렇게 결선할 곳이 많은 경우는 번호랑 단자 위치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선 PB0에 2번을 결선해야 하니까 기구의 PB0 2번도 체크하시고, PB1의 3번도 기구에 맞는 위치를 찾아서 체크해줍니다. X1의 1번도 같은 방식으로 체크해주시고, PB2의 3번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체크해줍니다. 마지막으로 X2의 1번도 해당 위치를 체크해주면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해당 구간에 대해 어디를 결선해야 할지 체크했다면 도면에 체크한 네모 개수랑 기구에 체크한 동그라미 개수가 같은지 확인해주세요. 양쪽 모두 5개가 맞게 체크되었으니 이제 체크한 구간을 가장 짧게 이어주는 경로로 결선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방식은 나중에 실제 결선 작업을 하게 될 때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도면에 결선할 단자를 체크하는 행위는
실제로 도면에 작업을 할 때 그대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기구의 동그라미를 체크하는 행위는 자석을 이용해서 기구의 결선 위치를 체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도 일단 이 방식대로 하는 것을 습관화시키시면 추후 실제 작업을 하실 때 결선 실수를 많이 줄여줄 거예요. 꼭 나중에 실제 작업을 위해서라도 잘 숙지해주세요. 그리고 이 표시는 한 단자의 선이 두 가닥 꼽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좀 더 나은데 이 방식을 간소화시킨 거라고 이해해주세요. 아무튼 마저 결선을 진행해보면 이제 여기를 할 차례죠. 즉 PB0의 4번, X1의 3번, X2의 8번을 결선해야 할 겁니다. 도면에 체크한 네모 개수랑 기구에 체크한 동그라미 개수가 같으니까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결선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여기를 결선한다고 하면 여기인 X2의 5번, X1의 2번, RL의 1번이 결선돼야겠죠. 체크한 개수가 같다면 똑같이 결선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결선은 여기로 넘어가는데 여긴 PB2의 4번, X2의 3번, X1의 8번을 결선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체크한 개수가 서로 같으니까 이렇게 결선해주면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X1의 5번, X2의 2번을 서로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가닥만 연결하면 되고, 여기는 X2의 4번, GL의 1번을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구간만 결선하면 되겠습니다. 여긴 퓨즈의 4번, X1의 7번, RL의 2번, X2의 7번, GL의 2번을 이어주면 되겠죠. 그럼 마지막 결선은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이걸로 이 도면의 모든 구간을 다 결선했습니다. 이 다음은 유관 검사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건 실제로 공개 도면으로 모의 결선을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모의 결선을 대충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하고 끝내면 정말 좋을 텐데 큰 문제가 있어요. 바로 실제 결선은 이런 식으로 소켓 베이스란 기구를 직접 결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이런 식으로 기구들은 별도의 박스 안에 있고 소켓 베이스랑 퓨즈는 제어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는 이렇게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런 경우 만약 여길 결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해보면 PB0의 2번, PB1과 PB2의 3번, X1과 X2의 1번을 결선하면 됩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결선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를 보시면 문제가 있는 거를 볼 수 있는데 바로 배관을 따라서 전선이 오간다는 거예요. 이러면 배관으로 들어가는 전선 가닥수가 너무 많아지고 작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가령 승강기 기능사의 경우는 이게 가능하긴 한데 전기 기능사의 경우는 왜냐하면 작업 사이즈 자체가 이러니까요. 만약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다 한다고 하면 배관으로 들어가는 전선의 수는 이렇게 됩니다. 보기만 해도 굉장히 난잡하니 정신이 아찔해지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쉽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단자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단자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까와 같은 상황에서 이번엔 제어판과 배관 사이에 이렇게 단자대를 놓아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D로 그려주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단자대 넘버링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 알아야 하는 개념이 있는데 바로 박스 공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박스 안에서 공통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잡아주는 것을 말하는데 가령 PB1과 PB2가 지금 같은 박스 안에 있죠. 이 둘을 도면에서 찾아보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둘을 박스 안에서 결선하려면 PB1의 3번과 PB2의 3번은 같이 연결해줘야 되고 PB1의 4번이랑 PB2의 4번은 공통선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따로 결선해줘야 돼요. 즉 PB1, PB2가 있는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선은 PB1과 PB2의 3번을 같이 연결해주기 위해 들어가는 선 한 가닥, PB1의 4번을 연결하기 위해 들어가는 선 한 가닥, PB2의 4번을 연결하기 위해 들어가는 선 한 가닥으로 총 3가닥의 선만 관을 거쳐서 박스로 들어가면 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 3가닥의 선이 제어판에서 결선된 다음 단자대를 거쳐서 박스로 결선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단자대에 있는 3개의 단자에 이 기구를 결선해주기 위한 정보를 써줘야 돼요. 각 단자에 PB1, PB2의 3번 단자, PB1의 4번 단자, PB2의 4번 단자로 연결된다는 정보를 쓰는 거죠. 두 번째로 PB0를 보면 얘는 박스에 혼자 있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PB0를 결선하기 위해선 PB0의 1번을 결선하기 위한 선 한 가닥과 PB0의 2번을 결선하기 위한 선 한 가닥이 필요하니까 총 2가닥의 선이 박스로 들어가면 될 거예요. 이 2가닥에 대한 내역도 단자대에다가 써준다고 하면 PB0의 1번 단자, PB0의 2번 단자로 결선된다는 정보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RL과 GL이들은 이 박스를 볼 건데 RL과 GL을 도면에서 찾아보면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RL의 1번과 GL의 1번은 서로 공통선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결선이 되고 RL과 GL의 2번은 공통선으로 연결되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번을 같이 묶어줄 수 있습니다. 즉 RL과 GL이 있는 박스로 들어가면 되는 선은 RL 1번을 결선하기 위한 선 한 가닥, GL 1번을 결선하기 위한 선 한 가닥, 그리고 RL과 GL의 2번을 같이 연결하기 위한 선 한 가닥으로 총 3가닥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남은 이 세 단자에 이에 대한 정보를 써주게 되면 RL의 1번 단자, GL의 1번 단자, 그리고 RL과 GL의 2번 단자를 결선하겠다고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단자대 넘버링이라는 거죠. 이렇게 정보를 다 입력했다면 아까 앞에서 했던 결선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어판의 기구와 단자대의 인입측까지만 결선해준 다음 결선을 완료했으면 인출 측에서 기구들로 선을 빼서 결선해주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결선하는지 빠르게 다시 모의 결선을 해보게 되면 우선 퓨즈의 1번, 3번은 이렇게 결선되는 걸로 보고 퓨즈 2번과 PB0의 1번을 결선한다고 하면 실제 결선은 여기랑 여기를 결선하는 게 되는 거죠. 체크해준 것을 결선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기를 결선한다고 하면 PB0의 2번, PB1과 PB2의 3번, X1의 1번, X2의 1번을 결선하면 되겠습니다. 결선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 구간을 결선해보면 여긴 PB1의 4번, X1의 3번, X2의 8번이 결선돼야 합니다. 결선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번엔 여기를 결선하면 여긴 X2의 5번, X1의 2번, RL의 1번이 결선돼야 합니다. 체크한 곳을 결선하면 이렇게 되고 이번엔 여기를 결선해 보겠습니다. 그럼 PB2의 4번, X2의 3번, X1의 8번을 결선해야겠죠. 마찬가지로 결선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X1의 5번이랑 X2의 2번을 연결하면 되니까 이렇게 결선하면 되겠고 이 구간은 X2의 4번, GL의 1번을 결선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간을 결선해보면 퓨즈의 4번, X1의 7번, RL과 GL의 2번, X2의 7번을 결선하면 돼요. 참고로 PB1, PB2의 3번이나 RL, GL의 2번처럼 같이 엮이는 부분 같은 경우는 도면상 X2의 1번처럼 이런 식으로 특별한 표시를 해주면 구분하기 좀 더 편해집니다. 아무튼 체크한 곳을 그대로 연결해주면 이렇게 연결되겠죠. 이렇게 제어판 내에서 결선해야 하는 부분을 다 끝냈습니다. 이제 배관부를 결선하면 되는데 여기부턴 도면을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단자대에 어느 단자로 선이 결선돼야 하는지 정보를 다 써놨으니까요. 우선 이 박스부터 결선한다고 하면 PB1, PB2의 3번에 연결돼야 하는 선 하나를 PB1의 3번이나 PB2의 3번 중 한 단자로 연결을 해줍니다. 편의상 PB1의 3번에 선을 결선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PB2의 3번으로 선을 점프시켜서 연결시켜주면 되는 거죠. 혹여 단자대에 있는 PB1, PB2의 3번 단자에서 선을 두 가닥을 빼서 각각의 단자에 이렇게 선을 물리는 것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러면 박스 공통을 잡는 의미가 없으므로 이건 틀린 방식이에요. 박스 공통을 잡는 이유는 배관으로 들어가는 전선 가닥수를 줄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한 가닥만 넣어줘도 결선을 끝낼 수 있는데 두 가닥을 넣으면 선이 낭비되잖아요. 그래서 박스 공통을 잡았다면 단자대 인출부로 나오는 전선은 한 가닥만 나와야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선을 결선해주게 되면 단자대의 PB1의 4번 단자는 박스 안에 PB1 4번이랑 같이 연결해주면 되고 PB2의 4번 단자는 박스 안에 있는 PB2의 4번이랑 같이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PB0의 1번 단자는 여기랑 연결해주면 되고 PB0의 2번 단자는 여기랑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RL과 GL이 들어있는 이 박스도 결선해보면 RL의 1번 단자인 여기랑 GL의 1번 단자인 여기랑 RL, GL의 2번이 여기나 여기에 한 선을 결선한 다음에 나머지 남은 한 단자에 마저 결선해주면 되겠습니다. 전부 결선하면 RL의 1번은 이렇게, GL의 1번은 이렇게, 마지막 RL, GL의 2번은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앞에 단자대가 없었을 때랑 같이 비교를 해보면 오른쪽이 배관으로 들어가는 선이 깔끔한 걸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단자대 넘버링과 박스 공통을 잡는 방법을 익혀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단자대 넘버링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